2020년도였죠. 진주성 저걸 영어 1호로 해가지고 전부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외국인들을 직접 데려다 만들었어요. 직접 해서 촬영하고 혼자서 감독하고 그래서 카메라만 데려다 했는데 그때 영국, 프랑스, 독일 한 4개국을 애들 데리고 와서 했는데 의암바위에서 설명을 쭉 해주니까 한 친구가 프랑스 애가 박수를 치면서 이제야 자기가 한국에 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도 뭐 똑같은 도시고 서울에서 내려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고 와서 진주성을 이렇게 봐도 자기네 성하고는 좀 규모도 작고 근데 의암바위에서 논개 이야기를 듣고는 아 이게 한국이었구나.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지금은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문화유산 해설사였죠. 그래서 우리 유산들이 너무 무거워요. 네. 그리고 어디 가면 그거는 전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지. 우리 박물관이 있지만 솔직히 임진왜란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유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박물관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도스트가 거기에 자리 잡게 됐었고 이 우리의 유산과 그 다음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 사이에 전달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해설사였죠. 근데 그 해설사 역할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바로 향토사학자분들이었죠. 그 처음에 모집하니까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인맥에 그때 20개 시군에 알고 있는 분들 일일이 연락해. 그래서 처음에 향토사학자분들이 다 왔어요. 자원봉사였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이 지금은 한 대여섯 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뒤부터 이제 조금씩 이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지금은 경쟁이 치열한 해설사도 용돈벌이가 이제 되거든요.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때만 하더라도 문화유산 해설 기법이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이걸 이제 개발을 했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많이 좀 나가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차례는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로제타 스톤이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 마이크 꼭 써야 되나요? 마스크. 마스크를. 예. 이거하고 숨이 차요, 이게. 이게 로제타 스톤인데, 제가 저 앞에 딱 서는 순간 눈물이 거짓말 쫙 흐를 그런 걸 느꼈는데, 야, 이 돌멩이가 없었더랬으면 과연 이집트의 그 엄청난 문화와 이거를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로제타 스톤이 어떤 돌입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엄폐물 있잖아요. 돌멩이를 가지고 엄폐물을 만들어요. 총알마기를. 그 프랑스 군인이 이렇게 하는데 돌무더미가 무너지면서 딱 나왔는데 저 돌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네? 한쪽은 막 그림 그려져 있고 한쪽은 알아보고 이건 보통 돌이 아니다 해서 탁본을 떠서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유명한 이 해독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폴리옹이에요. 이 나폴레옹 시대였는데 나폴레옹의 지 이름하고 비슷해서 뒤에 이렇게 주고 했는데 이 나폴리옹이라는 사람이 이 문자를 해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누가 이겼느냐?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이 돌을 영국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영국 대영제국 박물관에 이 돌이 있어요.
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자꾸 돌려달라고 사실 글로 가야죠. 만일에 저 돌이 없어뜨렸으면 지금 여러분이 흔히 알고 투탕카멘이 누군지 그 이전에 이집트에 대해서 해석한 글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이 돌 하나로 인해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아랍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돌멩이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예, 해설사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저는 혼의 전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 문화유산의 유물들이 박물관 속에 숨어져 있고 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믿겠는데 이걸 확 뒤집어 놓은 어느 한 계기가 있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나왔죠. 그게 뭐냐 하면 유영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디 가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 욕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된 적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물관 들어가면 제일 빨리 나온다.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 책을 읽다 보면 일본에도 그 얘기 써 있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박물관 가면 제일 빨리 나온다고. 여러분 수학여행 갔을 때 경주 반드시 가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에밀리종 앞에 딱 서가지고 자 이제부터 2시간 후에 여기서 만난다.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박물관을 어떻게 가요? 쭉 가요. 그 박물관 본 거예요. 근데 서양이나 이 유럽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서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보죠.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말 모르니까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요즘은 들어가면 자동 해석하는 게 나오죠. 예. 그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이 해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꼭 내가 해설사다라고 하는 그거보다도 굉장히 개인이 다 해설사 역할을 하면서 다니기도 하잖아요. 특히 SNS 시대죠. 나만의 그걸 가지고 할 때 이런 문화에 대한 이런 유산에 대한 그리고 어떤 표현에 대한 이런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냥 남이 쓴 거 보고만 느끼고. 그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느냐. 평소에 가보면 궁금했던 건데 그 책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온 김에 이제 관광이 뭔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하면 뭐부터 떠올라요? 관광하면 진주가 뭐 문화관광 도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역사. 예. 관광. 또 우리 선생님. 관광이라면 즐기는 거. 즐기는. 맞아요. 그것도 관광 맞아요. 혹시 뭐 생각해 둔 거 있어요? 관광이라면은? 적어도 역사 해설가가 된다 그랬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관광객일 수도 있고 내 옆에 내 애들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자, 그래서 관광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인터넷에도 나옵니다. 찾아보면 관국지광 이용 빈우 왕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그래서 관국지광이 뭐냐? 나라의 빛을 본다라는 겁니다. 뭐 영어로는 투어리즘, 투어, 그 다음에 사이트싱 여러 가지가 많아요. 표현이 많은데 나라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 광이 문제예요. 아까 뭐 즐길 걸 뭐 맞습니다. 이게 주역에 이제 8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빛을 본 사람만이 왕의 최측근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왕에게 극빈 대접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그래서 국무총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주나라는 왕권 제도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라서 관국지광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국빈 대접을 받는다는 건데 뭐냐? 왕이 어떤 정책을 펴려고 그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은 어디에 살아요? 궁궐에 살아요. 못 봐요. 근데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옛날에 스님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성계 왕을 만들 때 국사 누구였습니까? 무학대사였죠. 합천에서 나신 분. 그 무학대사,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를 16명이나 배출한 곳이 바로 옆에 순천 송광사예요. 왜 그 사람들이 국사가 되었느냐? 이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본 거예요. 문화, 문물, 어떤 데는 왜 사람이 잘 살고 어떤 마을에는 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자체가 뭐죠? 광이었어요. 그게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성냥불로가 탁 그어되면 그 빛을 향해서 기선이 팍 쏘이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빛을 발할 만한 게 뭘까? 자랑거리가 뭘까?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자랑할 겁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 제일 보여주고 빛을 낼 만한 게. 그래서 관광이란 말이 이렇게 지금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광국지광 한 사람이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이 뽑혔는데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고,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덜 생겨요. 근데 자기 것만 알았던 사람들은 뭐 다 우리 정치가들 중에 검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게 폭넓게 본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렸을 때 가난하게 봤어요.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공부만 하다가 자꾸 부잣집애한테 치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인격 형성이 되죠? 부자는 나쁜 놈들이다라는. 근데 부자한테 없는 사람이 사기쳐서 자기 앞에 오면 부자도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가난했던 사람인데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쳤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각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할로우 이펙트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부자가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고의 균형을 가져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관광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많이 살핀 사람들은 그 사고의 균형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줘라라든지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라라든지 이렇게 사고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저는 관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툭 하면은 뭐 놀거리, 볼거리, 뭐 무슨 거리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구색가축이라고 표현해서 9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바로 저 부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누구나 할 줄 안다면서 쉽게 들어오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관광객은요, 빛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우리 당나라 신라 사람인데 스님이었죠. 당나라 가다가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그게 누구예요?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신 분? 오녀대사죠. 왜 돌아왔을까요? 신라는 좁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좀 선진 문화 문물을 한마디로 벤치마킹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는 중에 어둠 속에 목말라서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이었다. 야, 이게 내가 낮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까? 아니다. 야, 그래, 사람은 마음에 달렸구나. 모든 게 내 마음에 달렸구나. 그러니까 그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득도한 거예요. 이제 깨우친 거죠. 그럼 당나라 굳이 갈 필요 없다. 이걸 내가 깨우쳤는데. 그래서 신라에 그대로, 그래서 안 가죠. 그래서
진정한 관광객은요, 빛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고, 거기서 본 빛을 자기 지역에 와서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진정한 관광개발은요, 빛을 만들고 창조해 가는 거지, 특히 부딪히는 게 관광개발하면 환경단체하고 부딪힙니다. 근데 환경단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여러분, 저 산청의 동해보감초원 알죠? 가보셨어요? 저 자리를 제가 선정을 해준 곳입니다. 이 6군데 후보지 중에 가자마자 여기입니다.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3번째로 갔어요. 왜 그러세요? 저게 폐광이었어요. 고령토를 패고 난 폐광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아무 말 안 하죠. 그리고 폐광이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어요. IMF예요. 싸게 분양해야죠. 싸게 사야 싸게 분양할 거 아니에요. 저 이상 맞아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관광개발은 불모지에다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투입을 시킴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공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광개발이에요. 수려하고 예쁜 그런 꽃을 일부러 뜯어가지고 하는 거는 관광개발이란 사실 우리 개념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이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예요. 사막에다 해놨잖아요. 또 프랑스의 랑두꾸로시옹이라는 그런 곳도 있는데 완전히 몹쓸 땅에다가 관광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유명한 관광지가 됐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쓸모없는 꽃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진주도 관광도시인데 과연 관광도시가 뭘까? 간단해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주면 그건 관광도시예요. 그렇다고 많이 찾아온다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역현상이 납니다. 트래픽, 교통체증, 짜증나요. 주민들이 못 살아요. 그래서 진정한 관광도시는 1년 12개월 동안 적당한 사람이 탁탁 찾아와서 가지고 또 와주고, 이게 진정한 관광도시예요. 그리고 진정한 관광도시는 한순간에 와서 관광객들이 밀집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저 유등축제라든지 이럴 때 막 와서 복잡해서 확 떠나는 이게 아니고, 그게 사계절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유등축제도 이제 축제로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유등의 꽃이라면, 축제는 이제 조그맣게 해도 돼요, 사실은. 이 축제 컨텐츠를 지역 곳곳에 나가가지고 평소에 관광객들이 와서, 아, 여기가 그 축제로 해서 이런 게 생겼구나. 참 예쁘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몰려는 욕심을 버리면 진정한 문화관광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형성해야 돼요. 근데 경상남도는 아직까지도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곳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남의 메인 산업은 항공, 조선, 이런 것들이죠. 주로 공업 쪽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툭 하면 예산이 확 깎이는 게 바로 이 관광 쪽이죠. 그래도 그 열악함 속에서도 고군분투를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경남 관광이, 그리고 또 진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일어섰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이제 광이라는 한자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 관자가 뭐냐면 황새관자예요. 위에서 올라가서 둥지를 틀죠. 그래서 쫙 내려다보고 모기를 딱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저 볼관자는 일반 볼견자도 있잖아요. 이거 저것도 본다예요. 근데 왜 견광이라고 안 하고 관광이라고 했을까요? 볼시자도 있죠. 왜 시관이라고 안 하고, 아니, 예? 시광이라고 안 하고 관광이라고 했을까요? 이 한자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마치 황새가 쳐다보고 황새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세밀하게 쳐다보는 게 관광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몰입시키려, 그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관광이란 말이, 그래서 관광을 아주 좀 폄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풍습, 문말, 뭐 한마디로 자랑스러운 곳이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진주에 사시지만 손님들이 오죠?
또 뭐 지금 뭐 축제한다고 온다고 뭐 얘기 안 해요?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언제 와요? 사람들이. 바쁠 때 와요. 왜 바쁠 때 오느냐? 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올 때 바쁘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요. 왜? 관광지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야, 언니, 나 휴가 받아 갈게. 한참 바쁠 때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친구들 내려오면은 밥 사줘. 좋은 거 구경시켜줘. 갈 때 트렁크에 요즘 같은 단감 한 박스라도 실어줘야 자기가 그 뭐 숙제한 것 같아. 근데 서울 가면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은 친구들이.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을 찾는 그 손님이 평소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신 분이었다. 여러분 찾아와 주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근데 하룻밤 주무시고 가신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뭘 생각해, 여러분들? 뭘 먹여야 되지? 어디 재워야 되지? 뭘 보여야 되지? 갈 때 어떤 선물을 해야 되지? 그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최고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여러분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최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뜨면 그거는 국제관광 자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국내 정도 맞으면 국내 수준인 거고, 그게 우리 지역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뭐 시장 교수님이 되면 우리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큰 소리 빡치는데 하나도 안 하는 게 있죠. 뭐냐? 외국어가 하나도 없어.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에는 그 연안 해안에 있는 사람, 특히 후쿠오카 같은데 우리 쪽 연안 사람들 자기 나라 국민처럼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은 혼자 가도 되잖아요. 한국말 몰라도 돼요. 뭐 역에서든 해서 한국말 다 나오는데요. 벌써 일본은 그런 식으로 앞장서서 우리를 포용해 버렸는데 우리는 일본 하면 무조건 배척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자꾸 뺏기는 거죠. 그쪽으로. 오히려 더 우리한테 와서 우리 쪽에 돈을 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산 정도에서 다 그쳐버려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이게 어디냐면 우곡정이에요. 우곡정이 어디죠? 어디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렇죠. 사봉. 우곡정에 누가 있었어요? 한번 우곡정 얘기해 보세요. 네, 정은선. 또요? 그분의 일화를 아시죠? 예, 청맹. 네? 아, 청맹.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 정원 선생님은 고려 말의 사람이죠. 예, 이성계가 나중에 나라를, 조선을 만들고 도와달라 하니까 둠에 가서 응거해버리고, 그러다가 고향인 진주로 와서 아예 그냥, 나 없다. 그리고 내 눈 멀었다. 그 이성계가 사위를 보내요. 그거 모셔와라. 같이 일 좀 하게 좀. 이 눈뜬 봉사다. 못 간다 하니까 이성계 그 사위 보내니 눈을 갖다 탁 찍어요. 피를 쫙 흘리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신 분이 이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이 후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곡정씨 저 많이 살잖아요. 네, 우곡정씨 많이 사는데 이분의 후손이 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천주교하고 관계가 돼요. 그렇죠. 정안토니오. 네, 정창문. 잘 아시네. 그러니까 이분이 우곡정에서 저 건너편으로 보면은 정안토니오 선생, 무덤이죠. 예, 머리 없는 무덤에. 그분의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연계를 시켜서 항상 설명을 해줘요. 두 분 다 고집 세신 분인데, 나라의 어떤 우리 진주 정씨가 갖고 있는 어떤 정씨들의 그 어떤 정신이지만, 이런 게 우리 진주 정신 중에 하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래 정안토니오 선생은 부인이 천주교인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양반이었어요. 양반이었는데 지금 같으면 재판 그 과정에서
한 번만 다시는 천주교를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하면 살려줄게 하는. 근데 끝까지 그 말을 안 해요. 결국에 머리가 잘렸고 어딘가 묻히게 되죠. 근데 묻혔는데 어디 묻은지를 모른 거예요. 근데 문산 성당에 신부님이 와서 그때 할머니들 막 얘기한테 물어가면서 이쪽일 것이다 해서 봐보자, 아니나 다를까 머리가 없는 시신이 나와. 그래서 무두묘로 유명을 했던 거예요. 이분 손자가 바로 그분인 거죠.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아까 얘기했죠. 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부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분들이, 저는 해설사로 씁니다. 해설가도 있지만 해설사가 좀 높은 말이에요. 변호사, 판사, 의사 뭐 하듯이. 그래서 보다는 사라고 하는 것에 사를 쓰는데, 그래서 바로 빛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이 바로 해설사 분들이다. 이분들이 관광지에 있고 없고가 관광객, 방문객 수가 많고 적고에 확 차이가 났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저는 뭐 문화시대의 천병이라고 불렀고, 문화유산의 현장 지킴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기본 서비스 마인드인데요. 앞으로 결국에 이 표현하는 게 뭐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생각과 사고와 이거를 꼭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저도 지금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 순간에 말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저장이 불가능하고, 이 순간에 뭔가 하나라도 뭔가 핵심 있는 걸 전달해서 나왔을 때, 그때는 강의 가슴이 뿌듯한데, 술 먹고 나서 별로 강의 못했다고 할 때 내 자신이 굉장히 마음이 쓰린 거예요. 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느 누가 있었고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 보면 굉장한 만족감이 와요. 그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해설 전해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는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 전에 서비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와서 뭔가 해설을 해달라?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가기로 했다. 어디서 오는가? 이분들이 뭘 원하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그 외에 좋아하는 거는 어떤 데를 또 소개해 줄 것인가?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만 그걸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자기 위주의 해설만 하는 사람은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관광객이고 단체였을 경우에는 진주성이다. 예를 들면은 반드시 뭘 물어봐야 되냐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요? 왜냐하면 단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는 걸 막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 보면 핵심 다 빼먹고 서론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한 3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쫙 써놨어요. 한 2시간 분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아, 뭐에 대해서 알고, 임진왜란에 특히 알고 싶어 갖구나. 그러면 임진왜란 부분만 정확하게 딱딱 찍어가지고 요약해서 30분 내로 끝내고 돌아갈 때 일하면 돼요. 제가 오늘 한 4, 5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걸 30분 줄이려고 그러니까 좀 애 좀 먹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더 좋은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일기생분들 해가지고 실습해서 그래서 뒤에서 쭉 이렇게 봤더니 뒤에서 시간 보고 난리예요. 지금 다른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돼가지고 몰라.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해설 전 서비스. 해설 중 서비스는 여기서 스킬이죠. 여러분이 어느 만큼 아느냐가 여기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인데, 서비스 산업의 애프터 서비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철 스님 생가 가보셨죠? 참 그 동네가 묵곡이에요. 성철 스님이 원래 말 없는 분이잖아요. 묵묵하게. 근데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돈 달라 해서 용돈 안 주면은 대문 밖에서 아버지를 크게 부르면은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돈 준.
근데 그 돈을 다 책 사는데 사봤고, 영어도 참 잘하신 분이었죠. 그 성철 스님 거기 가면 제가 기자들을 데리고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마삼근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전시관에. 아니, 딸도 몰라, 불필 스님도 몰라. 스님들이 그 뜻을, 화두를 이해를 못해. 마삼근, 이게, 야, 큰일 났네. 기자들이 내한테 지도오면 어떡하지? 아니라 다를까, 그냥 지나면 좋은데, 그 기자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 마삼근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만큼 크게 써놨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떤 곤무술수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진실이에요. 사실 저도 알려고 그래 했었는데 지금도 저도 모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여러 스님들 다른 분들한테 물어서 그때 저 전화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요즘 오는 사람들은 좀 얄미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얄밉죠? 뻔히 아는 걸 질문해. 그리고 저 사람이 아는가 모르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저보다. 그러면 그분이 와서 한번 저 대신에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그런 식으로 싹 넘기는 방법도 있고 절대 그 사람 말다툼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의도는 알지만 그 순간에 그런 분들하고는 오히려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더 손해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피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해설회 서비스는 돌아가고 나서 잘 가셨습니까? 뭐 이런 말 한마디, 문자 메시지 하나. 그렇게 하면 또 이 고객들 중에도 이 애프터 그걸 해주는 분이 있죠.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분들 잘 해주면 꼭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줘요. 어느 해설사님, 요번에 우리 갔을 때 참 말씀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자, 다음이요. 이 부정적 마인드인데 앵무새, 공룡, 조개, 붕어, 해적, 원숭이 저 나름대로 이제 쭉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그걸 한 건데 앵무새는 창의력이 없어요. 남 하는 거 따라만 하고 공룡형은 자기 자랑만 해요. 그 다음에 조개형은 누가 무슨 저 모르는 질문을 수줍어서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 그 다음에 붕어형은 공부를 좀 안 해. 정보 수집도 안 하고 해적형은 뒤에 관객 들든 말든 지 스타일로만 가는 거예요. 복장도 엉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원숭이 형은 질투심이 많아. 같이 하다 보면 옆에 친구들이 잘하고 동료들이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자기 못한다는 건 공부 안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옆에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분들 중에도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암석형은 아무리 교육시켜도 효과가 없어. 그 다음에 자라형은 한번 싸움 붙었다면 놓지를 않아. 그 다음에 가금형은 자기 개발에 무심한. 가금이 어떤 거예요? 닭, 오리, 또 뭐 집에서 키우는 거. 꿩은 날잖아요, 날. 근데 닭이 왜 못 날까요? 맨날 먹이 주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금형이라고 하죠. 자,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의 특성은 무형성과 감성적인 이미지인데 절대 해설 감정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리고 진짜 그한 거는 딴짓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 이때 이런 형태는 참 고마운데 절로 가서 특히 삼만형이나 이런 데 가면 딱 보면서 짜증이 나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수업 중에 뒤에서 뭔가 하면 그 다음 어떻게 옛날 우리 때는 분필이 팍 날아와요. 그것도 정확해. 근데 그렇게 되면 순간적인 분위기는 잡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안 좋지 않아. 한마디로 그 선생님들 리더잖아요. 리더가 그런 거칠은 행동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기가 다 죽고. 자, 이럴 때 절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무시를 해야 돼요. 무시를 해야 돼요. 무시를 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만 대상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집중력이 커지면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나가거나. 근데 이 사람들까지 끌어, 뒤에 일로 오세요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놓쳐. 절대 해설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모두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이요. 그 자림새 목소리 청결성. 저는 강의하면서 한 번도 넥타이 끌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가 차이나로에서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앞에 설 때는 뭔가 복장과 이런 거에 대해서 외모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똑같은 제스처인데 웃고 안 웃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웃어보세요. 예. 자, 다음이요. 시공간의 분리성이다. 무슨 얘기야? 시간도 이 시간이 되면 사라져버리고, 공간도 여기를 떠나면 사라져버리는 공간들이죠. 이게 뭘까?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시에서 할 때 내가 열심히 팍 찍어줘야 그 뒤에 친구가 올라가 재미있어 하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이죠. 다음이. 자, 이거는 뭐냐? 요즘 다양성을 인정해 주란 말을 많이 하죠. 바로 그겁니다. 관광객도 천차만별이에요. 아까 앞에 보셨잖아요. 정치형, 감탄형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산만이든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거 말이죠. 말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얼굴이 먼저 보여요? 가운데? 옆에? 어떤 분들은 옆에 걸 먼저 보더라고요. 옆에 얼굴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애기 보이죠? 애기. 예? 예. 애기 없어요? 있어요? 그 주로 남녀가 서 있는 호숫가에 저게 매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예. 그래서 이걸 왜 넣냐면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딱 처음 시선 가는 게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다른데 거기다가 내하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또 나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적대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잘 안 돼요? 회의가 잘 안 돼요. 왜 회의가 잘 안 되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바로 그런 경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근데 둘이 친했어. 어젯밤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래 했어. 그런데 회의석상에 오니까 영딱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있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됐지만 막상 가서 앉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왜?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생각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표현이 다른데 내하고 생각이 다른 것 뿐인데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까지는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어요. 근데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쪽으로 가요. 이게 일본 애들이 하는 오씨 하는 거예요. 오씨. 그래서 개인차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게 다 뭐예요? 포용력으로 변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건 저 너무 썩내지 마시고 이렇게 싹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감정만 남고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자질과 역할이 필요한데 첫째가 교육자적 자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그때 처음 교육시키면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수당도 없었어요. 처음 일기생들은. 그냥 교육만 시키고 내보내는 걸 끝이야. 그 어이가 없어서 절대 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꺼냅니다. 그래서 도에 가가지고 이분들 현장에 비치시면 왔다 갔다 차비하고 점심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정도 줘야 될까요? 1인당 우선 급한 대로 3만 원 정도 책정하자.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도에서 15,000원, 시군에서 15,000원. 이래서 그래서 그게 3만 원씩 준 게 처음 시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잘 해두시면 분명히 앞으로 지역에 방과후 선생님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만큼 지역의 문화에서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결국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자적 자질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자질입니다. 2명, 3명이든 딱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리더예요. 리더예요. 그 리더는 필요한 게 뭘까요? 정확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그래서 이 사회분들 앞에 내가 뭘 전해줘야 될까라는 걸 했을 때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쇼맨십이 필요하다. 굉장히 너무 우리 진주성 같으면은 임진왜란하고 우리 김시민 장군 돌아가신 거 농계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 해서 감동을 억지로 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재밌게 표현도 하고. 다음이요. 그리고 PD의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냐? 시나리오 써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도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 다 들어있잖아요. 찾아보고. 근데 인터넷 조심하세요. 엉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서 추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맨의 자질로서는, 저분들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관광가니까 학생들에게 남한테 배려하는 마음을 자꾸 강조를 해왔죠. 강조를 해왔는데, 여러분 사실 호텔하고 병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호텔하고 병원하고. 판매 상품은 다 서비스예요. 경영도 똑같아요. 호텔에 병실이 있으면, 아니, 호텔에 객실이 있으면 병원에 병실이 있죠. 간호사들, 예? 무슨 내과, 외과 있으면은 호텔에 양식당, 중식당, 일식당이 있는 거죠. 하얀 옷을 입으면 여기는 유니폼을 입어요. 겨울에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장치산업이라고 부르고 와서 돈을 다 줘요. 근데 들고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약봉지 들고 나가겠죠? 호텔에서는 빵 들고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고객이에요. 병원은 아픈 사람이고 호텔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텔, 하스피털, 어원이 같습니다. 하스피털리티에서 말해서 나와요. 하나는 여행에서 생긴 병자나 부상자들을 간호해주는 시설. 그게 하스피털 병원이고, 또 하나는 호스텔, 호텔. 여행에서 필요한 심신을 휴식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곳이 바로 숙박시설, 호텔인 거죠. 자, 양쪽 다 봤을 때 진짜로 고객한테 진정한 서비스가 필요한 게 호텔일까? 병원일까? 병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덜 해줘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식당도 셀프 서비스가 많잖아. 병원 가서 셀프 서비스 하라고 그래봐. 할 게 뭐 있는데. 호텔에 간병인 없잖아요. 예? 근데 병원은 요즘 간병인 안 되면 큰일 나잖아. 돈 주고. 그래서 진짜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 병원이었는데 아픈 게 약점이라. 그러니까 서비스는 바라지도 않아. 빨리 낫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주 와서 우리 간호사들 서비스 교육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서비스 교육시키려고. 그러면서 바로 진짜 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마인드가 사회적 저변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성숙된 사회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하고 거짓말 해놓고 이거 다 뺏어놓으면 이거 시침이 뚝 떼고 바로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건 어지러운 사회가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간단해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다음이요. 그리고 외교관의 자질인데 그 외국인들을 만나요.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이 오면 옛날에 막 도망을 갔습니다.
딱 걸어오면은, 저거 내 앞에 오면 큰일 났는데. 근데 이걸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혹시 여러분이 외국어를 잘 모르는데, 뭐 영어는 어느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요즘 특히 뭐가 일어가 안 됩니다. 왜 일어가 안 되냐? 이렇고 다 망했거든, 대학에서도. 일본하고 교류가 없어지면서 일이 다 망했어. 그 일본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은, 일본도 영어 못해. Can you speak English? 해놓고, I don't know 하니까, 지금,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 대화가 안 돼. 근데 절대 피할 필요 없고, 영어 1어, 중국어 3개는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됩니다. 갖고 있다가, I cannot speak English. 해놓고, I can, 예? pamphlet. 그냥 주면 돼. 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바디랭귀지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재미있어 해.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절대 피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지만 간단한 질문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네들 팜플렛 보고 막 물어봐요. 그럼 한국말로 하잖아요. We say more. What do you say?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예를 들어서 촉성루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가르쳐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기 때문에 절대 피하지 마시고. 뭐 기타의 이제 자질인데 여러 가지들이, 저거는 이제 본인의 본능에 맡겨야 돼요.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사투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사투리가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진정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해법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꼭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노래방 가보면 참 나훈아가 노래 잘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똑같은 가사, 똑같은 곡조라도, 예, 우리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려가면 돼요. 다음이요. 중요한 게 이제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거죠. 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잘하면 유인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요즘은 지적 욕구,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이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얻어오는,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미리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궁금증 같은 걸 사실인지 아닌지 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여러분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다음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가, 예, 굉장히 훨씬 이전보다도 더 품격이 향상됐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학의 인문학적인 소질 좀 있어야 돼요. 요즘 인문학 시대라서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데, 뭐 감성이죠. 근데 누구나 다 작가의 소질은 있어요. 작가의 소질은 있는데, 그걸 이제 경제 가치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냐 아니냐에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우리 할머니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 인생 글로 썼으면 소설이야.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이걸 살펴보고 문화유산 어떤 자원을 보고 자료를 찾다 보면 여러분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 단계인데, 조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테마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오는 관광객의 동기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안내를 시작을 합니다. 서투를 거예요. 처음 설 때 겁날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모르는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공부를 안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아는 척 하면서 접근하다 보면 더 이상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진실되게 표현을 해버리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해설을 하고 안내하는 중간에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아,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대목에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 그거는 꼭 살려야 되겠죠. 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수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한테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온 데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킬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겠죠. 다음이요. 자, 그래서 좀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한번 쉬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있었던 아니 요즘 그 뭐라 그래 누드 목걸이 있잖아요. 수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딱 보이게 하는 거. 그럼 그거 방울 하나 딱 달아주면 될 건데 왜 그래서 그 하원 모델 해가지고 하원 부사도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있어 보이네. 진주라고? 그 진지라고 있어 보이잖아요. 실수로 있는 거 같긴 같은데 저 말을 이야기 공부 말이 원래 처음에는 그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근데 목을 나도 보죠. 그걸 디자인한 사람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존중합시다. 예.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걸 강조해서 시나리오에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리고 시나리오가 곧 뭐예요?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거죠. 예. 거기서 제일 우리가 왜 어디 다른 데로 갈까? 새로운 경험이에요. 거기서 신기성을 찾고 싶어 하는 신기성 욕구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신기성은 어떤 지적 욕구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장외 불모산인데 저기에 탑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장위면 아시죠? 근데 저게 어디 좀 공무상 갔다 왔는데 네. 근데 저게 어디 좀 있는지 저 먼저 중상이 보는데 중상. 근데 강의를 먼저 듣고 갔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 경상남도를 얘기할 때 가야를 뺄 수가 없잖아요. 예, 철의 왕국 가야. 근데 김수로 왕이 이제 그 인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인도 공주와 인도 이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어떻든 스토리는 그 인도 공주의 이름을 줘요. 그리고 성을 부여하죠. 허, 황, 옥. 이게 왕비예요. 그래서 왕비를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왕비만 왔느냐? 아니에요. 오빠가 따라와요. 그러면 오빠에게도 성을 줘야죠. 무슨 성을 줄까요? 허시성을 줘요. 이름이 허보옥이에요. 근데 인도에서 이를 건너올 때 다 뭐냐? 인도에는 뭐 승이야. 스님이. 그 이제 인도에서 범승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님이 와서 자 열왕자를 낳았어요. 딸을 3명인데 딸은 일단 제껴. 죄송합니다. 딸은 제껴. 그러니까 10명의 왕자 중에 1명은 어떻게 해야 돼? 왕위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를 그대로 놔둬. 근데 이 허씨 그 뒤를 이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성을 줘. 그래서 둘째, 셋째를 허씨성을 줘요. 그래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결혼할 수가 없다.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상례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 7은 어떻게 해? 흔히 보지만 왕자의 난. 제일 과한 게 스님을 만들어 버려. 불가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 버리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나머지 이 7왕자를 이렇게 성불을 시켜서 부처님을 만들어 버리면 집안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근데 누가 해? 이걸 누가 해? 바로 허보옥. 예, 오빠가 해. 그래서 7왕자를 내리고 처음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불모산이에요. 그 불모산에 이러보니까 왕궁이 보이거든.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엄마 보고 있어. 엄마, 엄마 울어. 그래. 여기서는 안 되겠다. 데리고 이쪽 저쪽 하다가 최종적으로 간 게 어딜까요? 하동. 칠불사. 예. 그 칠불사에 가서 성불을 시켜. 그 하동의 칠불사의 동네 이름이 범왕리예요. 범왕리. 예, 왕이 와서 자리를 왕자도 왕이잖아요. 왕이 정지로. 또 김수로왕하고 허왕비가
애들이 보고 싶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안 만나게 해.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와서 만나도 좋다. 그래서 애들 보러 가니까 어디 있는데 하니까 그 앞에 보면은 연못이 하나 있어요. 동그란 게. 저 연못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연못에서 가사를 입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거기 비쳐요.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이 천비연. 하늘로 올라가는 게 비쳤다 해서. 그리고 영험한 못이라 해서 영지못. 이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그 칠불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칠왕자가 성불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였는데 김수로 왕이 칠불사를 지어줬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오는 곳이죠. 자, 허복은 이제 칠왕자를 성불시키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와. 그 누이 동생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장노라. 그게 장유야. 장노라. 장유야. 그래서 원래 장유면에 한자가 놀자였는데 그게 나중에 바뀌었다. 이런 설이 있을 뿐 아직 내가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장유선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유화상이라고도 하고 장유선사라고도 하는데 저 탑을 이 두 손 모아 세 바퀴 돌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가서 소원을 안 빌었구나. 예, 그래서 차가 저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우리처럼 신체든 건강한 사람도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장유암이에요. 그래서 이 장유암에 대한 가야 시대 얘기를 제가 쭉 스토리로 엮었는데 그때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로 갔어요. 섬진강으로. 바다로 가면서 남해도 들려요. 남해 어디? 보리암. 보리암에 가면 허복하고 저 왕비가 갖고 왔다는 파사 석탑이 있어. 거기에는 나침판을 들이대면 나침판이 방향을 잃어. 오락가락하고. 뭐 그런 신기한 탑도 또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이런 좀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유의성 강조라는 것인데, 저게 벌써 뜨는구나. 아, 그걸 체크를 안 했네. 내 USB를 갖고 온다 그랬는데. 자, 사발을 무슨 사발이라고 불러요? 사발을? 흔히 얘기해 막사발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저게 일본 국보 26호로 지정된 이도 자환이에요. 기자연목 이도 자환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저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래서 다시 어떤 대갓집으로 가는데 저걸 갖고 있다가 아버지가 부스름 막내 죽고 아들이 했는데 아들도 또 그 병에 걸려.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저거를 이제 일본에 있는 사찰에다가 기증을 하죠. 그러면 사찰에서 집을 지어서 저걸 모시고 있어. 한 번 열어보는데 그때도 2억엔이라고 그 정도로 이제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막사발이라고 부르는 저거를 일본은 국보로 지정이 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에 와. 그래서 전국을 뒤지면 어디를 뒤지느냐? 가마터를 뒤져요. 그리고 뭘 갖고 가느냐? 여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저거 하고 가서 비교해 보려고. 나왔어. 어디냐? 그게 진해 웅천 도요지예요. 그래서 진해 웅천에는 흙도 없어. 그런데 웅천이 뭐냐?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무역을 했던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부산이고 하나가 진해예요. 근데 진해에서 요만큼 써 너희들 여기서 건너오지 말라 했는데 맨날 밤에 오들 그래서 이제 그걸 철폐를 시켜버리고 부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상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고 한번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차 마시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말차예요. 싹 돌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다. 같이. 그런데 싹 타서 너 먹어 안고 죽어. 네. 그래서 굉장히 했던 그거를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자로 우물정자의 집호자예요. 이도라는 말이. 일본식 발음으로.
우물정자의 지포라는 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샘이 있는 마을이에요. 샘이꼬리야. 샘이꼬리. 일본 애들이 참 희한해. 자기네 이도라는 자기네 나라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가 첫 번째야. 그런데 지네 나라에서 뭐 발견된 적도 없고 결국 우리나라 그래서 진해옹천은 저게 발견됐다는 이유 하나로 100억 넘게 해서 저 박물관을 지었죠.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저게 귀한 줄 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귀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저게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저걸 뭐 개밥그릇을 그릇 예쁘네 이거 내 좀 갖고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팔어. 그러니까 팔어 얼마? 500만 원, 1000만 원. 안 팔아. 왜 안 파는데? 우리 개가 저 밥그릇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저걸 팔아.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서 생각하니까 개를 사면 되겠구나. 개 팔아. 얼마? 1000만 원. 알았어. 줘. 1000만 원 받아. 자, 이제 개 끄고 갈게. 개가 좋아하는 밥그릇도 갖고 간다. 수도 밥그릇 놔놔. 그러니까. 좋아한다며. 그 밥그릇 때문에 지금 개를 10마리 지금 내가 1000만 원 팔고 있다.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무시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저 밥그릇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뭘까?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알아요? 이거 어느 나라 동물원? 진양호 동물원. 순이죠? 어릴 때부터 새끼에서 보니까 저 사자가 개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우리 진양호 동물원은 참 스토리가 3개나 있는 동물원이에요. 첫 번째는 뭐 곰이 애 팔을 잘라먹어. 그 다음에 순이와 저렇게 정답게 놀아. 하나는 뭐 호랑이가 탈출해.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그거 찾아봐. 다 옛날 기사에 나와 있어. 그게 우리 그 진양호 동물원인데 두 가지는 좀 그 호랑이는 결국 이제 총으로 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호랑이 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나 그게 궁금하더라. 예? 그러니까 가죽. 그런 거는 박제해서 좀 나누면은 이 우리 관광 중에는 다크 투어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어두운 그것도 하나의 자원으로 표현해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거제 칠천양 해전 원균이 작살나고 거북선이 다 부서진 거기 가면 칠천양 해전지에 지금 그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어떤 그걸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뭐예요? 이도자원이라는 게 안 잊혀질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지적 욕구 충족인데 저 장군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일제잔재는 다 부서지고 없죠. 거기가. 근데 부수려고 그러는데 어민들이 막아. 가만 놔두면 이거 언젠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때 왜 부수냐고. 그것도 거제에서. 부수자고 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거제에서 지켜. 이게 바로 대포알 탁 놓은 승전 기념. 러일전쟁 승전 기념. 참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저는 우리가 일본에 먹힌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쭉 그동안 중국을 섬겼어. 청나라. 근데 청일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 그러니까 우리 고종이 어디로 피해? 누구 힘을 빌려? 러시아 힘을 빌려. 근데 러일전쟁이 벌어져. 이걸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장군이에요. 도고해야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완전히 우리를 이제 자기네 그걸 해서 말살전쟁까지 펼치죠. 근데 실패해. 왜? 원자폭탄 두드려 맞고 이제 항복하죠.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만일에 중국이 청일전쟁 이겼으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중국말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 말 배우고 있어. 아, 제 얘기 틀렸나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대 그 선조들이 그런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하더만 나라에 부강시킬 생각은 안 하고 하더만 누가 먼저 먹느냐가 우리나라에 불쌍하게도. 근데 일본인 나라가 찝쩍거리다가 결국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고 잊어버릴 뻔했던 우리말 다 찾고 우리 걸 다 찾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운명이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느껴야 돼. 우리가 힘을 잃으면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세계가 쭉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사람은 모르잖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도 총 맞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벽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군한테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졌죠. 남은 성벽이 있었어. 그래서 새로 성벽을 지었을 때 그 위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스라엘 오면 반드시 그거 가가지고 옛날 선조들에 대한 그걸 그러니까 그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응집력을 키워주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어. 그 가이드 보고 저 무슨 글자인데 하고 물어보니까 힘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는 역사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고 역사를 하려는 그런 이유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거를 부수려고 그랬는데 저 뒤에 이제 시도 써 있어요. 뭐냐면 시의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주면 이 사람이 1933년인가 아마 그때 도고 장군의 그 뭐 소위 정도 되는 장교에서 1930년 자기가 사령관이 돼서 여기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보니까 그 폭탄이 쏟아지고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하는데 어떤 녀석이 해석을 해놨는데 옛날에 형태는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구나. 모양은 그대로구나.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번역을 다시 해보니까 뭐라고 되냐. 옛날에 그 흔적이 없이 사라진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 제국이 세계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04년에 우리나라 그 어업협정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데 일본 애들이 문서 들고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이웃 나라인데 우리 바다를 같이 쓰자. 우리나라 배가 네 여기 와서 고기도 잡고 그 나라 배 우리나라 잡을 우리가 사인해줘. 멍청하게 사인해줘. 근데 뭐가 달라? 바다는 똑같은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갈 배가 없는 거야. 일본은 벌써 군함까지 있어. 일본이 우리나라 바다를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도고 장군이 1904년에 함대를 이끌고 거제로 와. 그때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진해에다가 러시아 해군본부를 발틱 함대 해군본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걸 눈치채고 막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발틱 함대하고 싸움 붙잖아요. 저 치도는 함대에서 표적 삼아서 쏘는 연습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전 기념해가지고 대포알 딱 넣고 해서 뒤에 시까지 쓰고 저걸 딱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치욕이죠. 그러니까 저걸 없애자 이거예요. 근데 어민들이 막은 거예요. 놔둬라. 저걸 왜 쓸데없이 없애냐. 그래서 제가 저게 스토리를 쫙 써줬습니다. 이래서 이래가 일본 관광객을 모셔왔다. 모셔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 당신들 도고 장군 위대하시죠? 위대하죠. 그런데 그 도고 장군이 제일 존경했던 장군은 누구게요? 몰라. 그때 그 위에 한 방 얹는 게 바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는데? 그리고 역사인식과
어떤 우리의 그 독립의식과 자주 이런 거를 탁 애들한테 심어주면 우리의 현장을 보여줬을 때 그게 실감나게 받아오지 부숴서 없애고 옛날에 이게 이런 게 있었는데 10%도 안 와. 저기는 지금 배를 못 떼요. 어선을 가지고 이제 배달하려면 굉장히 물때도 잘 맞춰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에 지금 저기 국방부 거예요 지금. 네, 국방부 건데 어디로 가면 되냐면 개도마을 거제 개도마을에 가면은 거기서 배 타면 5분도 안 걸려요. 5분 거리 가면. 그 개도의 그 저 옥녀봉 위에 올라가면은 옛날에 한포 사격할 때 이거 하던 그런 자리들이 지금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게 있는지 잘 몰라. 난 저거 얼마나 저걸 강조하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 도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설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일본 글자 나와요.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해군사관 영국하고 일본이 친했거든요. 일본이 친해가지고 넬슨 제독하고 넬슨 제독하고 도고 장군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넬슨하고 내하고는 어쩌면 비슷한 거에 대해서 했을지 모르는데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한국의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 사람이 싸움 나갈 때 선상에서 우리 충렬 통영에 그쪽을 향해 가지고 배에서 절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누굴까? 친일파예요. 일본 항공기 사는데 돈 대주고 친일파였기 때문에 누구하고 얘기 나눌 수 있었을까? 도고하고 얘기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에 잘 안 퍼졌던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왜 만일에 독립운동가였으면 도고 장군한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총으로 쐈겠지. 총으로 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봐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거를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하사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다.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 우리 제 교포들 2세, 3세들 데리고 5일간 경남 투어를 시키면서 이순신 장군 이름 외우는데 딱 4일 걸리더라고. 거기 대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교수님 그동안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임진왜란 걔네는 분노쿠 케이주노 에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고 여기서 배우는 게 진짜다. 가서 전해라니까.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처럼 이제 가치 창조 이러면서 저 대포알 있는 취도 지금 외롭게 있지만은 굉장한 우리에게 전에는 저 메시지가 굉장한 섬입니다. 근데 지금 엄청 좋아해요, 저 섬. 다음이요. 자, 연산기법인데 이게 2005년도에 이게 1979년에 위성에서 찍은 이제 북극의 모습인데 2005년에 찍은 게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만큼.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 저게 다 녹으면 이제 곰 어디로 가? 위에 펭귄 그림이 뭘까? 엄마 아빠가 보면서 우리 세대는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 너희 후 세대는 과연 이게 사라진 어떡할까? 이게 나름대로의 미래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그 설명. 이게 우리가 하는 생태 관광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앉아가지고 무조건 뭐 자연 환경이 중요하다 뭐하다 기후 변화. 처음에 기후 얘기했을 때 우리 관심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를 느끼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관광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에코투어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생태 관광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접근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 항상 우리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끌어와서 같이 비교해 보죠. 이순신 장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 백의종군 할 때 진주에서 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백의종군 한 데가 어디예요? 백의종군의 종착을 찍은 데가 아시네. 공부 많이 했네. 수곡의 원계리라는 곳에 손경래라는 사람 집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죠.
1597년 음력 8월 4일 날 선정관 양호라는 사람이 그때 한양에서는 8월 17일 날 그걸 썼어. 선조가. 그래서 임명장하고 편지를 하나 써요. 그게 교지고 교서라. 보내왔는데 딱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순신아 미안하다. 진짜 잘못했다. 널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이라도 해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우리 바다를 좀 지켜다오. 그래. 그래서 전라 자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는 그 교지를 내린 거예요. 그걸 받은 게 바로 우리 진주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다시 옛날 백의종군 하면서 올라왔던 것으로 해가지고 여수로 가죠. 그래서 좌수영에서 있는데 한 15일 뒤에 또 편지가 와. 이상한 게. 그리고 이제 명령서는 아니고 순신아, 아이 배도 없다며 군함도 없다며 그 다음 병사도 없다며 뭐 갖고 싸울래? 수군 철폐하고 육군에 들어와서 다시 하는 게 어떻겠니?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유명한 금신전선 상해시비. 아직도 신에게 12척의 배나 있습니다. 여러분 명랑해전 보면서 배설 장군이 배 데리고 도망 싹 나오는 거 보죠. 관객들이 그걸 보면서 저 나쁜 놈하고 욕하잖아. 근데 그 덕분에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갖고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것마저 놔뒀으면 이순신 장군 진짜 배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 뒤에 벌어진 전투가 뭐예요? 그게 명랑해전인 거예요. 명랑해전에 12척, 거기에 13척이라고 나옵니다. 그 한 척이 어민의 배였다, 뭐 이순신 장군이 만들던 배였다 해가지고 13척은 하여튼 나오는데 그 12척이 그 배설이 갖고 온 12척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133척을 부숴요. 사실 이순신 장군이 우리가 보면은 만일에 내였으면은 나 손들었어, 솔직히. 미친 사람이에요. 12척 가지고 전선 한 400척이 넘는 외에서 어떻게 싸워? 근데 이순신 장군은 뭐가 있었죠? 우리와 다른, 평범한 사람과 다른, 그걸 예견할 줄 아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 수군에 만호 시설이 있었거든요. 완전 쫄병장교.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그래서 어민들하고 어부의 이걸 생태를 잘 알았고 반드시 싸울 때 어부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이걸 활용한 그걸 많이 했고 절대 칼싸움 하면은 우리가 쟤는 사무라이잖아. 그래서 뭘 해? 접근을 절대 안 해. 항상 포로 쏴버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46전 46승이에요. 23번은 출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출전해서 두 번, 세 번 싸웠거든요. 한 번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그 전투를 벌인 거는 46전 46승이에요. 자,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서 우리 경남에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 이게 정기룡 장군이에요. 정기룡 장군. 정기룡 장군 어디 출신일까요? 하동 금남면. 박정희 대통령이 야 바다에서는 이순신인데 그럼 육지에서 백전백승하는 장군 없어? 아무도 대답을 못 해.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찾는 게 뭐냐면 정기룡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지금 하동 금남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곤양이 땅이었었는데 예비고사를 쳐. 어디서? 고성에 가서 무과 시험 예비고사를 치는데 19살 때 합격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얘가 보통이 아니야. 시골에 있을 애가 아니야. 그때 당시 가장 번화했던 도시가 상주였어. 그 애를 데리고 상주로 가요. 그 25살이 되던 애에 이제 본시험, 무가 본시험 시험 치러 이제 가요. 그때 선주가 꿈을 꿔. 종각에 용이 팍 꿈틀거려가지고 탁 있는 꿈을 꿔. 놀래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야 종각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봐라 하니까 그 신하가 가서 이거 보니까 삭가 탁 쓰고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 야 너 뭐야 그랬더니 뭔데요? 그냥
누군데 하니까 예, 정무수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어 하니까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가려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야, 걔 합격했나 봐라 하니까 합격했는데요.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합격증 주는 날 오라 그래요. 정무수 이리 와봐. 그러니까 예. 그래서 딱 가니 앞으로 너 이름은 기령이다. 내가 너 꿈을 꿨다. 나라가 힘들고 할 때 잘 지켜라.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정무수가 정기령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승마전투의 기재야. 그래가지고 상주에 가면 동상이 있는데 말을 탁 타 있는 모습이 있는데 왜 상주에서 이분을 영웅시 시킬까? 상주성을 탈환해. 우리의 유명한 김시민 장군이나 뭐 다른 분들은 워낙 이 열세했기 때문에 수성, 성을 지키는 데 있지만 이 사람은 말 타고 탈환해. 사천성 전투에서는 자기가 대장이 아니었죠. 중국하고 같이 연합해 중국 장군이 이제 대장이었는데 사천성 전투에 실패를 해. 실패를 해. 그때도 말 타고 와서 싸움을 적어도 공격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령 장군은 63전 63승이라고 해요. 한 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상주에다가 마을 하나를 완전히 이순신 장군 저기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설계도까지 다 해놨. 그런데 이제 12.6 사태가 터지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싹 지하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정기령 장군에 대한 이야기 하동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책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비교 기법 구영왕릉 아시죠? 산청에 가면 그 건너편에 구영왕릉이 있는데 가야 시대의 마지막 왕이 구영왕이고요. 저 사람 손자가 김유신이죠. 근데 김유신이 결국 손자 가야 사람인데 어떻게 김춘추의 누이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 귀족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에는 구영왕의 그게 있습니다. 구영왕이 신라의 버풍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구영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진짜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올 거래. 알았다. 만나자. 만나요. 너 나라 가져라. 가야 줄게. 진짜가 아니야. 그래.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가야 민족을 신라 민족과 똑같이 대해라. 그것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지리산에 가서 평생 나오지 않고 거기 있겠다. 약속 지킬게. 그래가지고 구영왕은 그때 당시에 가야의 왕족의 휴양터가 수정궁이라 그래가지고 왕산에 산청의 왕산에 있었다 하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영왕이 이쪽에 와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나라를 잃은 임금이라 죽어서도 그 무게를 내가 느낄 수 있게끔 돌로 내 무덤을 만들어 다오. 그래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덕양전이라고 있어요. 구영왕과 왕비를 모시는 제각이죠. 여기 뭐 김대중 대통령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김종필, 김씨 가문에 한다는 사람들이 다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왜 덕양전이냐?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덕이 많은 양왕이라는 뜻이에요. 덕이 많은 양왕과 왕비를 모신 곳이다. 근데 왜 덕이 많은 양왕이라고 표현했을까? 왕권에 연연해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기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질 싸움 내가 왕권을 포기함으로 백성들을 살리고 신라 민족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그래서 나라를 양도한 사람. 그래서 덕이 많은 양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제 이름도 덕양전이라고 붙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시대 그 김유신 장군이 와가지고 이 할아버지 산소를 지키면서
활쏘기를 했다는 활투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리고 요 밑에 질의응답도 한 번씩 이렇게 건너면서 할 필요가 있고, 저게 이제 고성 가면은 월이라고 있어요. 그 기생월이, 무기정의 월이. 그래서 당황포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한 주역. 그래서 저걸 내가 방송을 몇 번 해주고 그래서 했는데, 저 캐릭터도 제가 만들어줬어요, 저거를. 그래서 칼 대신에 이제 붓을 쫙 들고 있었는데, 월이가 그 기생이었죠? 이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하는데, 뭐 수상해, 이 녀석이 하는 게. 그래서 술 막 먹이고, 자는 새 이렇게 열어보니까 속에 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 이렇게 펼쳐보니까 고성 근해의 지도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당황포일 때. 그 당황포 가면 바다가 막혔잖아요. 요걸 관아에 고발을 해버릴까, 아니면 그보다 더 한 게 뭐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해서 꾀를 낸 게 붓을 딱 가지고 거기다 바닷길을 만들어 버려요. 저걸로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그 지도를 그대로 갖고 보니까 일본 애들은, 아, 이 당황포 안으로 들어가도 나중에 저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거든.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빠져나가긴 뭘 빠져나가. 이순신 장군이 딱 보고를 받고 거기 가서 때려 부수는데 배 한 척은 놔둡니다. 왜 놔둘까요? 자, 질의응답 왜 놔둘까요? 도망가도록 놔둬요. 그게 뭐냐, 물에 빠진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무트로 올라가면 전부 칼 차고 올라가잖아. 피해보는 게 누굴까? 백성들이야. 그래서 배 한 척 놔두면 그 배로 다 몰려. 이순신 장군이 그걸 놔둘까요? 싹 나와서 저 밖에 있다가 나오는 거 보고 그거 딱 부숴버려. 그래서 이 둘레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속시계. 지명이. 일본 애들이 속았다 해서 속시계. 머리가 둥둥 떠내려왔다 해서 머리깨. 일본 애들 도망개. 그때 당시에 이름들이 지명에 다 남아있어요. 여기. 그래서 고성에서는 저 무기정의 저 기생 그 월이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제가 스토리를 해주면서 뭐냐면 현기다. 현명한 기생이다. 모르겠어요. 내가 꺼낼 수 있는 그거는 현기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쭉 다 만들어 줬었는데, 자, 다음이요. 도구 사용 기법, 뭐 저런 거는 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이제 성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저 사천 비트송 가보셨어요? 별주부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 사천에서 저 토끼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그림을 그려줬죠. 이제. 여기 사천 별주부전은 아기를 아는, 토끼 아기를 아는 이 상을 세워야 된다. 그 밑에 뭐라고 써요? 기다림이라는 그거를 정리를 해줬죠. 이 스토리 중에 뭐냐 하면 목섬이라고 있어요. 부인 토끼가 이 신랑 토끼가 이제 별주부 따라서 용궁으로 들어갔는데 가지 마라 말려요. 우리 이래도 행복하지 않느냐. 야, 걱정 마. 내가 가서 금은부학하고 호강시켜줄게. 아이고, 이 분수에 맞게 삽시다. 그래도 가거든. 근데 오다가 죽어. 뭐 죽은 이야기는 이제 뒤에 해야지. 그 목놓아 기다리다가 빠져 죽은 섬이 목섬이 있어요. 그래서 목섬이에요. 근데 토끼, 뭐 부인 토끼 혼자 기다렸을까? 엄마 토끼하고 애기 토끼들 같이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 중에는 혼자 다니면서 뭔가 일이 잘못 풀려서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욕을 부려서 뭔가 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별주부전의 이야기와 엮었을 때 비트섬의 토끼 동상은 아기를 안고 기다림이라는, 지금도 어디선가 당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토끼를 상을 저렇게 해라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세워진 겁니다. 다음. 이게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건데, 이제 농계 순국제인인데, 저는 뭐 앞에 스토리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거를
해주겠다 해서 이한별제에 돌아가신 성계욱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컨텐츠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간단하죠. 뭐 아무도 안 하는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 다음 혼을 건집시다. 그 다음 사당에 혼을 모셔야죠. 순위시행 하시고. 그 다음 돈이 없으니까 모여서 가지고 집에서 회원들 당근 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음복하고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놓고 이래서 의한별제 축제를 합시다. 아이고 좋네. 그리 갑시다. 그런데 돈이 없네요. 누가 빠지죠? 소주 한 잔 얻어 마신 김에 제가 할게. 걱정 마세요. 툭 내뱉을 말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1례 2회 3회를 했습니다. 근데 농계를 찬양한 시는 많아요. 농계의 심증을 노래한 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이 농계님 뭐하러 빠지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러면서 진주성 민간군 7만 명. 그래도 혼자 살았네? 뭐 산 사람이 좀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바위까지 혹시 자기도 빠져 죽으려고 오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풀린 게 진주성 민간군 7만 명이 외적의 총칼 아래 숨져가 이 한 목숨 부지하였구만 하늘을 우를 수도 땅을 밟을 수도 없어 이 바위 끝에 서 있노래. 자, 기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해야죠. 춤도 보여줘야 되고 술도 따라줘야 되고 그들에서 착착착착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 가장 문제가 뭐냐. 장수농계와 진주농계 싸움할 때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래 번쩍 떠오른 게 우리가 존경하고 이분을 추앙하는 이유는 정신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한 바 없어 내용은 쉴 것도 없겠으나 내가 누구냐고 묻거든. 조선의 여인 농계라고 답해. 그래서 조선의 여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도 조용, 진주도 조용. 그래서 저게 1회 때 제가 했던 겁니다. 근데 애들 이 녀석들이 너 외장해, 너 농계해. 그리고 뒤에 쫄병들 외장들 한 열 몇 명에서 한 20명 데리고 하는데 리허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돈 없다. 밥은 사줄게. 예, 우리도 됐습니다. 그때 애들은 그랬어요. 참 우리도 넘치고. 밥 먹을 때는 리허설 할 때는 한 10대 명인데 밥 먹을 때는 한 3, 40명 돼. 친구 데리고 와, 애 데리고 와. 다 내 새끼들인데 너희들은 따로 가서 밥 먹어 할 수가 있나요? 또 애들은 내 사비를 하는 줄도 몰랐고 그래 와라 밥값만 한 2, 300 나갔어요. 밥값. 그래도 뭐 저런 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3회까지 사비 들어가면서 저걸 했죠. 그래서 3회째 보고는 진주시에서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단 현장에서 이제 예산이 나오니까 자기네들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맞다. 이건 교수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일일이 한다 해서 4회째 지도와 노하우 딱 전수해주고 깨끗하게 물려주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절실하면 나와요. 절실하면 나와요. 다음이요. 우리가 이제 어디입니까? 저기 뜨는 곳이 어디예요? 그 지수. 예. 지수에 기를 받는, 부자 기를 받는 사람들이 오게 할 거네. 근데 그 썩으려다 보면은요, 이거 좀 제낄 수 없나요? 이거 원본으로 가서, 이거 제끼면은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먹히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서, 이거 사진을 밑으로 내려보세요. 예. 또 내려보세요. 예. 또 내려보세요. 이거 또 내려가요. 이거 PPT로 하면은, 요거. 예. 예. 아까 지신정을 가는 저 대문인데, 멀리서 이제 닫는다는 이런 게 써 있죠. 그냥
부자 동네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자하게 되면은 이명철 씨, 이씨, 그 다음에 LG의 구씨, 그 다음에 효성, 조씨.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GS가 있잖아요. GS는 무슨 성? 허씨예요. 이 삼성, 효성, 금성, 그때 당시 금성이었으니까 효성, 금성. 그런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올려주세요. 예, 요거 하고. 1800년대 말에 이렇게 계셨던 분이고 1932년인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분이 허준입니다. 허준 선생인데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잘 써요. 1920년에 동아일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은 돈을 벌기도 힘들다. 많이 벌기 힘들다. 근데 그 번 돈을 잘 쓰기는 더 힘들다. 근데 이 둘을 다 한 사람이 영남의 허준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잘 썼느냐? 저희 허시 이장비라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지만 가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땅을 내놓고 이거는 가문을 위해서 다 써라 해서 지 재산을 내놔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분의 아들이 허만정이거든요. 허만정 선생이 뭘 했냐? 진주여고를 만든 사람이에요. 앞장섰죠, 이제. 앞장섰는데 그 일화를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돈 좀 주이소, 그러니까. 와, 뭐에 쓰게? 그러니까. 아, 학교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오늘 날 아버지 돈 없어, 그러니까. 만장아, 그러니까. 예, 아버지. 그 돈 다 어찌 썼노, 그러니까. 학교 만드는데 쏟아 부어비십니다. 잘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게라. 그 일신여고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안 되니까 여러 독재가들 만드세요. 처음에는 진주여고가 아니라 남자학교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남자고등학교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남자고등학교 세우면 데모하고 그럴까봐 일본 애들이 허락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여고가 생긴 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분의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냐? 허왕구 회장이에요. 허왕구. 승산그룹 회장인데 이 동네가 승산이거든요. 승산 회장인데 아버지가 만든 그 진지역을 한번 보려고 가서 강당이라도 하나 세워주려고 그래 가봤더니 건물 들어선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낡았어. 싹 다 뜯어.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4년 전인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진주여고에 가면 허준 선생, 허만정 선생, 허왕구 회장 이분들의 그게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이 그 학교를 세우려고 그랬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먹힐 수밖에 없었던 건 못 배웠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사립대학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독지가들이 진짜 나라가 가난하니까 돈 있는 이분들이 돈을 다 내가지고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가는 초등학교, 지역의 유지분들이 땅 다 내놓고 그렇게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사립학교가 도둑놈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뼈저리게 느낀 분들이 바로 학교를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걸 운영을 잘 못해서 그렇지 취지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이분에 가면은 이게 뭐냐. 원관문이라고 해가지고 허독립 선생의 그게 장군이에요, 이분이. 이거 한번 내려봐 주세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그 관란정이라고 좀 더 내려보세요. 허국주 선생이에요. 지수 조그만 내려가면 있어요, 강변에. 또 내리면은 나오는데, 예. 이분은 고려시대 때 사람인데, 요게 효자정려라고 해서 강변에 이상하게 조그맣게 하나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마을에 가면. 아무도 관심을 잘 안 가지고 그냥 가는데, 바로 이분이
이 한자가 이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 허소유라는 분이에요.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이분은 정선 군수로 가면서 거기에 그때 그 정선에서 임금한테 납품했던 우리가 뭐 하동 같으면 왕의 녹차라 그러잖아요. 진상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진상품 때문에 백성들이 고유를 짜냈어. 고유를 짜냈어. 하동 같은 경우는 그저 누가 그 아예 그냥 녹차밭을 불살라 버리라고까지 나올 정도였어. 그 백성들이 집집마다 석청 찾아 꿀 뽑는 일 차마 못 보겠구나. 그래서 이 진상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러면서 진짜 백성들에 대한 그것과 그 다음에 곽재우 장군만 의병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 허국주 저분도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 그 손자가 또 장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후손이 바로 허준 선생이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르침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래서 1900년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 듣고 아까 지신정이라는 집을 그 속에 들어가서 두문불출 나오지도 않았던 분이죠. 그래서 허만정의 아들이 이제 돈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독립자금을 모았던 우리 동네 저 의령 있는 분 그 누구예요? 그렇죠. 백산 선생이죠. 백산 선생이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백산상회를 짓고 이분이 여기는 뭐 빚게 가지를 않았겠죠. 와가지고 돈 좀 내라 그러냐 돈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주에서 그 독립자금 받은 거 얼마 받았다 한 걸 딱 와서 보여주는데 한 푼도 안 틀렸어요. 그 정도로 백산 선생이 진짜 깨끗하고 그랬던 사람. 우리 같으면은 예? 중간 배달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바로 우리 역사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더 열받기 전에 다음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토섬 저거 처음부터 사실은 관광지 해야 된다고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비토섬이. 그래서 그 뒤에 한 사업 두 사업 나오는데 용궁 밥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별지부전에서 토끼도 죽고 다 죽었는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뭐가 용왕은 어떻게 될까요? 용왕. 그래서 용왕이 낫게 한 거를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이 다음에 책 나오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비토섬에서 나오는 꼬들빼기, 바지락 이런 거 간에 좋은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왕한테 제사를 지냈더니 용왕이 그 밥을 먹고 나와서 용왕이 하는 일이 비 내려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뭄도 멈추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냈던 밥이 뭐냐? 용궁밥상이다. 근데 이걸 쳐내지를 못하더라고. 쳐내지를 못해. 나는 요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문 요리사한테 돌아가셨지만 우리 정교욱 선생님한테 메뉴 레시피 개발을 해달라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1호점 하고 해놨는데도 잘 쳐내지 못. 자, 이런 것도 역시 절실하니까 나오고 접근하고 거기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와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11가지 나름대로 내가 옛날에 논문에서 발표했던 우리는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행동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걸 내가 개발해 놓은 건데 사람은 처음 만날 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개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 기술이 나가겠죠. 이건 아는 만큼 나가요. 스킬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소통 그리고 질문이나 이런 것에 왔을 때 진지하게 답해야 되고 다음이요. 아주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과장을 해서도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센스 있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중에서도 이런 거는 재미있어 하고 이런 거는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반응 없는 건 자꾸 빼. 그리고 반응이 좋은 건 자꾸 그런 하면서 센스 있게 살펴요. 그 다음에 say goodbye.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정중하게 잘해야 돼야 돼. 그러면서 저는 반드시 그때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이상 제가 오늘 해설하는 걸 좀 모두 마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다. 이게. 안녕히 가십시오 해놓고 혹시 가시는 길에 뭐
선물 같은 게 필요하시면 여기로 가시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꼭 들려서 한번. 그 진주 같으면은 앞에 실케안이 있는데요. 진주는 실케의 고장이고, 그 다음에 뭐? 저기에 지금 넥타이 하나 2만 원 하는데, 저게 브랜드 하나 붙이면 저게 롯데백화점에 12만 원짜리로 둔갑합니다. 근데 일본 관광객들은 많이 팔아줬는데, 아이고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하면서 한 번 더 서비스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1가지 S인데 서비스 S 하나 더 드리면은 스타트예요. 여러분은 저걸 체크를 합니다. 나는 이 중에 뭘 잘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옆에 보는 친구들이 알아요. 동료들이 알아줘요. 너는 이건 참 잘하는데 너는 좀 웃지를 않아. 그게 좀, 넌 너무 무뚝뚝해. 그럼 웃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가 뭐냐? 스타디예요. 본인이 개발하고 이런 걸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지역 관광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도시를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좀 기대가 되고요. G에서 저게 요거만 싹 빼버리면 뭐가 돼요? C가 되죠. 예. 변하는 곳 찬스입니다. 자기가 변해야 돼요. 예. 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저런 게 흔히 얘기하는 뭐 도전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예, 오늘 이분이 산청의 해설사 저분인데 초상권 때문에 내가 흐지부지하게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교육받으러 왔을 때 발표를 시켜봤거든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냈던 사람이. 근데 나중에 한 2년 뒤에 손님들 데리고 딱 갔더니 아, 저기 우리 교수님도 오셨네요.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게 해내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 많이 타던 사람이 그 뭐예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은 두려운 마음도 좀 있을 거고 또 많이 알려면 자신감도 넘치시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있는 걸 몇 가지 그냥 뭐 소통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좋은 인연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